자, 반갑습니다. 20년도 제4회 제6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10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건설재해 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 답을 찾는 요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읽다 보면 식물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식물을 키워가지고 분면, 사면을 보호한다. 그러면 뭡니까? 식생공이다. 요거 그냥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뿜어 붙이기 공은 쇼크리트 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실드 공은 터널 공법입니다. 블록 공은 자, 이런 경사면이 있으면은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 사이에다가 자갈이나 잔디를 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격자 블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자 블럭 또는 격자 블럭. 그 외에 여기에다가 공장에서 만드는 콘크리트 블럭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공법도 있습니다. 일종의 판넬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보강토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공법도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구조물로 하는 거고 풀을 나무, 식물, 이때 식물은 뭡니까? 뭐 코스모스, 들국화, 일종의 어떤 풀 같은 걸 심어 가지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 녹생토 공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드 스프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녹생토 공법도 있고 시드 스프레이도 있고 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식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식생공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02번 문제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클람쉘은 뭡니까? 흙을 굴착하는 굴착 장비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 자, 화물 취급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 자, 요것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요런 질문이죠. 쭉 읽어보면 숫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 여기 답입니다. 90cm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숫자가 있는 것이 답이다.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숫자 있는 것이 콕 찍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104번. 표준 간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입니다. N치가 4 내지 10인 경우에는 매우 단단한 것이 아니고 느슨한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간입 시험 이렇게 합니다.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자, 여기서 무거운 추 W를 63.5kg입니다. 63.5kg의 추를 가지고 높이 76cm, 76cm에서 이것을 쾅쾅쾅쾅 때립니다. 때릴 때, 이 그때, 스플릿, SPLIT 샘플러, SAMPLER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땅 밑으로 30cm 들어갈 때의 이 타격 횟수, 몇 번 때렸느냐, 이 타격 횟수가 N치입니다. 그래서 단단할수록 30cm 들어갈 때 타격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N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흙은 단단하다, 집안이 단단하다 또는 매우 조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45cm 간입을 하는데 처음 15cm 간입할 때 타격수는 공제하고 그 이후에 30cm 들어갈 때 몇 번 때렸느냐 하는 그 숫자가 N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N치가 4 내지 10이면 느슨한 흙에 해당이 됩니다. 매우 단단하려면 N치가 50 이상이 되어야만이 매우 단단한 흙이 됩니다. 자, 104번은 그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105번.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요건에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할 경우에 중간 난간대는 최소 몇 단 이상인가? 2단 이상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표준 안전 난간 그림인데 높이가 90cm이면 상부에 안전 난간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지름 2.7cm 이상의 금속 파이프. 그 다음에
90cm 넘고 120cm 이하인 경우에 중간에 중간 난간대를 동일한 간격으로 중간에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120cm 이상이 될 때, 자, 2단 이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과 평행하게 하되 60cm 이하로 설치를 한다. 요게 120cm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답을 쳐다보면은 2단이죠. 2단.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부 난간대가 이렇게 있고요. 한 단, 두 단.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상부 난간대가 이렇게 설치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개, 두 개, 2단 이상. 이게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6번 문제로 갑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가 아니고 5m입니다.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런 규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불도저 이용 중 작업 안전 조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종료할 때 불도저 앞에 있는 삼날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도저 삼날이라면은 이렇게 쭉 들고 쭉 작업하다가 작업을 중지하고 운전자가 어떻습니까? 이 불도저 운전석을 벗어날 때는 삼날을 지면에다 대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건다. 자, 띄우고 하는 게 여기 틀렸죠. 그래서 10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10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공사는 70%일 때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심지 폭파 해체 공법. 자, 도심지의 구조물을 폭파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폭파를 합니다. 때 다른 방법도 있지만 하약을 장전해서 폭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위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발파를 하면은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서도 도심지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 아파트 기초를 하기 위해서 땅을 골청하는데 안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발파를 하고 있는데 인접한 곳에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진동이나 소음이 민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규정 기준이 있습니다. 0.5 카인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지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특수공법, 미주동 발포공법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주위 건물의 진동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0번 나툼공법 터널 공사의 경우 록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는 4번은 발파할 때 하는 계측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터널 공사를 합니다. 이런 터널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터널을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굴착하고 나면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SHOTCRETE 쇼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쇼크리트를 타설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막대기를 구멍을 뚫어서 꽂아주는데 이것을 록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록볼트. 이 록볼트를 치는 이유는 터널을 굴착하면은 이 터널의 안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는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공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 내공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설계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공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계측을 합니다. 측량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 또는 뭐 3일 단위로 계속해서 측량을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변의 측정 결과 이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천단 치마, 자, 이 꼭대기 부분을 천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치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일정 간격으로 일주일 단위 또는 3일 단위로 측량을 하면은 이 변화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천단 치마를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락볼트를 꽂아놓고 나면 이 락볼트를 잡아 당겨 봅니다. 잡아 당겨 보면서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 이것이 뽑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그것을 인발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발시험. 그래서 록볼트, 인발시험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계측도 있는데 이 락볼트와 관계되어 있는 계측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공변이, 천단치마, 인발시험, 진동 측정 결과는 이 터널 등에 발파를 할 때, 이 주변에 무슨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발파를 할 때 진동하고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터널 발파 시 계측하는 항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진동 측정 결과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1번은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푸집 동바리는 동바리 치마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푸집이 공매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그 다음 동바리 이음은 맞댐 이하나 장부 이음을 피할 것. 자, 동바리 이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맞댐 이음이나 장부 이음을 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강의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강좌가 길어지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암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동바리 그림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바닥에 이런 구조물 공사를 만약에 하겠다 그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슬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래브. 자, 여기에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하죠. 거푸집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주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동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바리. 이 파이프로 되어 있죠. 파이프로 되어 있다. 자, 이 동바리 제가 이렇게 조금 두 줄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동바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항목. 깔목을 사용, 콘크리트 하수를 시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치마를 방지할 것. 자, 요 동바리 밑에는 요렇게 깔목, 나무를 깔아주거나 또는 이 동바리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구조가 파이프인데 이 부분에 요렇게 사각형의 판이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멍이 뚫혀 있는데, 자, 이것이 흙이면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뭔가 때려 박습니다. 자, 때려 박는 게 뭔가 하면은 말뚝을 박거나, 이 부분에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못 있죠. 콘크리트 못을 칩니다. 그래서 이 하부를 고정시킵니다. 치마 방지하기 위해서. 자, 콘크리트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 흙인 경우에는 이렇게 깔목을 설치하고 이렇게 말뚝을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구부 상부에 동바를 설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한 층을 공사를 이렇게 하고 다음 층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이렇게 동발을 만약에 여기 고온다면 이 부분 폭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한 받침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기에 동발이 가지 않도록 구조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서 동발이를 설치해서 이 개구부에는 동발이가 설치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계산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미련하게 동발이 위치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여기에 동발이가 설치된다면 이 부분에다가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를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에 부착된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할 것. 보통 보면은 이 슬래브가 평면인데 만약에 이 슬래브가 이렇게 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상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거푸집이 만약에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이 동발이가 타설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상.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동발이 위험은 맞댐 위험이나 장부 위험을 피할 것. 동발이 위험은 맞댐 위험이나 장부 위험을 해야 됩니다. 자, 동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위험을 하는데 자, 동발은 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로 되어 있고 이 끝에 이렇게 사각형의 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여기도 사각형의 판이 이렇게 달려 있는 동발이를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합니까? 볼트를 가지고 4개 이상 이렇게 조아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맞댐 이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부 이음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요거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장부 이음은 동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순놈이고 요건 앞놈이죠. 그래서 순놈과 앞놈이 쏙 끼어 가지고 다 들어가고 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 가지고 딱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장부이음입니다. 장부이음. 영어로 하면 키, 열쇠처럼 속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한다 해서 장부이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동발이 구조를 아셨으니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동발이 이음은 맞댐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할 것, 피할 것, 이게 잘못된 거죠. 자, 1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2번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하나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발판을 연결하려면은 이게 만약에 작업 발판이라면은 자, 여기도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고 2개 이상 지지해야 이 발판이 견디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개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23번 문제로 갑니다.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부재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 버팀대의 기압 정도 요거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해야 되고 지표수 흐름 상태. 이 지표수 흐름 상태는 지보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흙막이 지보공 2를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표수 흐름 상태를 우리는 계측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지보공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표수 흐름 상태 여기 정답입니다. 114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말비계. 자, 요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말비계입니다. 자, 요 말비계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각도는 75도 이하 되게 해라. 이런 뜻이 있고 높이가 2m 미만이면 작업발판 30cm, 높이가 2m 이상이면 작업발판은 40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75도 이하. 여기 답이죠. 자, 115번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뭐 단골로 계속해서 출제되는 겁니다. 예남 집안의 기울기 1대 0.5.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1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에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고 위험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난간을 임시로 해체해야 될 경우, 자, 추락과 위험. 자, 추락 방지 조치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안전난간 때 추락되었을 때 그걸 받아주는 망, 그게 뭡니까? 추락 방호망이죠. 추락 방호망.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뭐 구명구 이것도 중요한데 요게 더 중요하죠. 1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을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를 나눌 때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버팀대 방식입니다. 자, 요거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건물 지하실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을 하고 싶어요. 밑으로 깊게 땅을 이렇게 굴착을 하고 싶을 때 이 땅을 굴착하기 전에 미리 지상에서 이렇게 흙막이를 할 수 있는 이 벽체를 미리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지지 방식과 구조 방식, 자, 이 벽체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구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 방식. 자, 이 방식은 자, H 파일을 받고 흙막이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엄지말뚝 토류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파일 공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자, 요거 대신에 SHET 시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깡널 말뚝 요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 CIP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지중연속벽 또는 지하연속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SLURRY 슬러리월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이고, 그 다음에 이 흙막이 판을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공법이 있는데 이 흙막이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쳐주는 공법은 버팀대 방식입니다. 버팀대인데 수평으로 받치기 때문에 수평 버팀대라고 이야기하고, 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방향으로 이렇게 받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경사버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사버팀대 또는 빗버팀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 간격이 너무 넓어 가지고 이런 버팀대 시공을 못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고라팅을 하고 이 PS 강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PS 강선을 잡아 당겨서 여기서 고정시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스 앵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스 앵카 방식도 있더라. 그 외에 뭐 흙막이 방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구조 방식에서는 이런 버팀을 치지 않고 그냥, 구조 방식이 아니고 이 지지 방식에는 이 버팀을 치지 않고 그냥 이거만 두고 그냥 굴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 자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보를 하지 않고 버팀을 치지 않고 그냥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공법, 그게 자립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7번에서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지지 방식 그러면은 버팀대 요 단어만 찾아내시면 답이 됩니다. 나머지 이것은 뭡니까? 자, 요것은 구조 방식입니다. 구조 방식.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이다. 1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있는 문제죠. 철골 용접 부위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이 사실 있는데 알카리 반응 시험은 콘크리트 시험입니다. 콘크리트. 자, 이 콘크리트는 뭡니까? 이 콘크리트는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성으로 변하면 중성하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성화가 되면은 내부의 철근이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 시험, 잘 안 보이네요. 콘크리트 중성화 확인 시험이 알칼리 반응 시험이니까 이거는 철거라고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분말 탐상 시험이나 침투 탐상 시험은 철골 용접부 시험 방법은 맞는데 이건 주로 표면에서 표면의 어떤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거는 자석 성분의 색가루가 들어있는 어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걸 쭉 뿌려가지고 자석을 양쪽에 대어보면은 표면에 결함이 있는 쪽에 이렇게 눈금이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침투는 뭡니까? 액체를 침투시켜 가지고 표면의 균열을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시험이고, 자, 내부까지 확인을 하려면 방사선 투과 시험 RT나 또는 초음파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UT. 요것들은 내부 결함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실은 1번, 3번, 4번이 다 해당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는 요게 정답이라고 아마 출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라고 출제를 했을 건데, 엄격하게 보면은 1번, 3번, 4번이 전부 다 틀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건설 안전 쪽에는요, 이런 식으로 답이 2개, 3개인 거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 정답은요, 보통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인정된 게 정답입니다. 항의할 것도 없고 이의제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번이 정답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1번, 3번, 4번이 내부 결함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다음에는 요 내부 결함이라는 말이 빠지고 철골 용접부 결함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알칼리 반응 시험, 여기 정답입니다. 요거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사선 투과 시험 RT라고 있습니다. 이 RT는 내부 결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 표면 결함 및 내부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초음파 탐상 시험 UT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부 결함 두께 측정, 표면 및 내부 결함 탐상이 가능하고, 자, 자분 탐상 MT는 재료의 표면 직하, 표면 바로 밑에, 그래서 결함의 육안 식별이 가능하고, 침투 탐상 액체 침투입니다. 자, 표면 계구부 결함.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방사선 투과 시험은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은 내부 결함까지 가능한데, 자분 탐상이나 침투 탐상은 내부 결함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용접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이제 알칼리 반응 시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유해염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성 요령은 첨부 서류가 아니죠. 참고 서류죠.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령을 보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120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해 준수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입니다. 진동기 사용을 많이 할수록 균일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균일한 콘크리트 얻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콘크리트 거푸집에 압력을 많이 가해져 가지고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측압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진동기를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까지 우리가 2020년도 기사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전화번호는 010-8875-0842입니다. 서진우입니다. 본명은 서진수이고요.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
환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